문화방송 뉴스가 지난 6개월간의 파업과 제작 파행에 마침표를 찍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국내 철강업계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 공천과 표심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가 자성과 내실의 긴 시간을 거쳐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바로 서기 위해 파업과 제작 거부로 맞서온 지 6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포항 MBC 뉴스는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사명 앞에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청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지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포항 MBC가 뉴스 파행을 무릅쓰면서 파업과 제작 거부를 이어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을 뒤덮은 촛불 민심. 진실을 외면한 채 청와대와 집권당의 대변자로 전락한 MBC 뉴스에 대한 아쉬움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됐습니다. 포항 문화방송 구성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번번이 묵살해온 경영진에 맞서 지난해 9월 4일부터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고 공정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서울 문화방송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면서 72일간의 파업은 종지부를 찍는 듯 했지만 서울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포항 MBC 경영진은 자리 보전에만 몰두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지난해 11월 강진 발생 뒤 뉴스가 일부 재개된 뒤에도 포항 MBC는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100여일 동안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조선 세사장 알고보니 핵심협회 알고보니 핵심협회 180여일간의 뉴스 파행 끝에 지난 2일 기존 사장이 해임되면서 드디어 포항 MBC 뉴스가 정상화됐습니다. 최근 수년간 포항 MBC에서는 지역 언론이 마땅히 다뤄야 할 권력 감시와 노동과 환경 문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뉴스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경영 악화를 내세우는 경영진이 뉴스 경쟁력보다 수익성에 몰두하는 사이 방송의 공영성과 지역성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고 이 모자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기업에 대한 협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정방송 훼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는 포항 MBC의 주인은 자본이나 권력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공영방송 MBC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부터 포항 MBC 뉴스가 정상화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포항 MBC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지역의 기대는 무엇인지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MBC는 경북 동해안에 본사를 둔 유일한 공영방송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많은 질책을 들었습니다. 활성단층과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심층 취재는 충분하지 않았고 이딴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못했습니다. 포항처럼 직하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포항에서 봤듯이 진도 7이 아니라 진도 5, 6 정도의 지진만 와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의 압력과 전횡을 온몸으로 막고 지역을 지켜야 했지만 충분치 않았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지만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8만 철강 노동자들의 노동 생존권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특히 80년도에 멈춰져 있는 포스코의 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MBC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 그동안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뉴스는 빈약했습니다. 포항 MBC도 앞으로 성평등한 지역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포항 MBC 뉴스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낡은 취재 관행은 모두 버리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뉴스, 속 시원한 뉴스. 이화동 씨의 깊이 있고 따뜻한 뉴스를 만들어 시청자들의 좋은 친구로 다가가겠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2월 지진 피해 주택 취득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진으로 멸실이나 파손된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에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도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파괴돼 대체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의 연면적까지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초과 면적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낮은 포스코는 당장 큰 타격이 없지만 대미 의존도가 높은 강관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재의 88%에 이미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언한 관세가 확정될 경우 여기에 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포스코의 경우 내년과 열연 강판에 이미 60%의 관세를 내고 있어서 25%를 더하면 관세가 90% 안팎에 이르고 현대제철은 최종적으로 63%의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일찌감치 수출 시장을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해 대미 수출 비중이 3% 미만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큰 타격은 없지만 장기적인 철강 수요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가전 등 철강 수요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 정부와 수요업체에 적극 전달해서 미국 법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강관업체들입니다. 원유와 셰일가스 채취에 쓰이는 유정용 강관이나 송유관 수요가 미국에 집중돼 있어 대미 수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80%를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넥스틸은 기존에 부과된 46%에 25%가 추가되면 70%의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이 70%를 넘은 세아제강도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넥스틸은 미국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세아제강은 미국 생산법인을 보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들은 국내에 있는 생산기지를 미국에 옮겨서 생산량을 넓힘으로써 관세 위기를 돌파할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철강업체의 피해는 다른 산업에도 연쇄적으로 파급될 전망이어서 지진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동대가 교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대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교내 동아리 학생 1명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했고 또 다른 학생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대가 밝힌 공식적인 무기정학 사유는 교칙 위반과 언행 불손 등이지만 교내 신문을 통해 이번 징계가 기독교 이념 수호를 위한 자의적 징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별 공천과 표심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지사 선거 후보군은 현재까지 7, 8명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은 오중기 예비후보 단독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끼리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김광림, 박명재, 이철우 3자 간 대결 구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유일하게 경북지사 선거가 압승을 장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선을 가장 먼저 치러 흥행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기는 이달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시장 분수 선거는 공천 방향이 나온 게 없고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줄줄이 늦어지면서 아직 공천을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진행 중인 공천 신청 접수를 10일 마감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경선 혹은 전략 공천 등의 공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드맵 자체는 한 2, 3일 내에 곧 나올 걸로 저희 자체적으로 경북도당에서도 지금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는 한국당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지지세가 예전만 못하고 과거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민주당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도 적지 않습니다. 정의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의 활약도 주목됩니다. 조만간 경북도당 개편대회를 끝내고 후보를 내세울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경북의 보수표를 얻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 2007년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의 복원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넘어진 마애불의 무게가 7, 80톤이나 돼 원형을 보존하면서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고 입불 모의 시험을 하는데도 24억여 원이나 필요해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가 오는 8월에 나오면 우선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 뒤 원래대로 세울지 아니면 현 상태로 보존할지 등을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발견된 열암곡 마애불은 40도 경사로 엎어진 상태로 풍화작용을 겪지 않아 원형이 잘 남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에 김석기 의원을 선출하고 6.1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강석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대구시장은 시당은 김상훈 신임위원장이, 부위원장에는 곽상도 의원과 장영도 씨가 선임됐습니다. 포항시가 오늘 18일로 예정된 포항 레저타운의 개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수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상 레저타운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주 관련 회의를 열고 개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시 형산강 문제 전문가 그룹과 민간협의회 위원들은 조정 면허시험장 운영이 수운오염을 더 가속화시키고 시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운오염 정밀조사가 끝난 이후로 운영을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저녁에 그칠 텐데요.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봄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참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봄비가 내리면서 땅을 적시고 있는데요. 비로 인해서 공기는 무척 깨끗해졌지만 기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절기 경칩인 내일은 비는 그치겠지만 날씨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매우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하 1도, 영덕 1도, 포항 3도, 경주 영하 1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진 5도, 영덕과 포항이 7도,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1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3도입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는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가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던 직원 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자연환경해설사 16명과 재난구조대 3명, 국립공원 청소용역업체 직원 6명 등 모두 25명으로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다문화가정 출신의 자연환경해설사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교육 예산을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2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항시는 읍면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와 동지역은 4학년까지만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해 173억 원을 지원하고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다목적 체육관과 급식소,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30개 초중학교에 원어민 보조 강사 배치와 방학 기간 중 초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체험 캠프를 운영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올해 국보와 보물 120건에 대해 정밀 실측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석굴암 등 국보 12건과 석빙고와 보경사 원진국사비 등 보물 108건에 대해 수작업과 3차원 입체 장비를 동원해 정확한 원형을 기록한 뒤 정비와 보수 작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목조 건물을 중심으로 정밀 실측을 해왔는데 오는 2020년까지 국보와 보물 755건에 대한 정밀 실측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국민의 75%는 원전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